그 원의 방정식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의 방정식을 볼 때 함수식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이제 식의 모양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기본형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기본형이고, 그 다음 표준형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니까 표준형을 다 전개한 거를 일반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식이 원을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자, 원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원의 정의. 원의 정의는 뭐죠? 중학교형 때 뭐 하셨습니까? 중학교형 때. 원의 정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 즉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의 중심이 됩니다. 원의 중심. 그리고 여기서 같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 돼요. 반지름. 그럼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자, 여기서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고,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뭐 똑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점들이 이렇게 있겠죠. 맞나요? 그러한 점들을 쭉 모아놔 봤더니 뭐가 되더라? 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게 원의 정의인데, 그러면 자, 이게 원의 정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원의 정의를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을. 정점 A, B.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임의의 점 X, Y 라고 한다면 얘네 둘 사이에 요 거리를 아까 뭐라고 R이라고 했어요. R. 그럼 이 R을 구하는 계산 과정을 해보면 루트하고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두 점 사이 거리 나오죠? 걔가 R이야. 맞나요? 이 식을 좌우로 제곱해주면 표준형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기본형은 원의 중심이 0,0이니까 A에 0 넣고 B에 0 넣으면 기본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형은 어떻게 보면 표준형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원의 중심을 0,0을 넣은 놈이고, 그러면 이 놈은 원의 중심이 A, B, 반지름은 R이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유도 과정도 요 정의랑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뭔지만 알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한 7, 80%는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형을 주게 되면 이렇게 주면 A, B가 원의 중심이고 R이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주면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자, 일단 상수항은 걸리적거리니까 우리 근해 공식 유도할 때 상수항을 반대편을 보내버렸잖아요. 그죠? 보내버리고 x제곱과
AX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상수항은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뭐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4분의 2제곱. 제가 이차함수 유도할 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반제곱. 1차함 계수를 반하고 제곱하시면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4a 제곱. 이거 반으로 하면 2분의 a니까 그죠? 그럼 반대편에도 똑같이 4분의 a 제곱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y를 만듭니다. y도 y 제곱 플러스 by. 그럼 얘도 똑같이 반제곱을 해주면 여기는 4분의 b제곱이 올 것이고, 그럼 쌤쌤이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도 4분의 b제곱 만듭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자, 얘를 먼저 앞에 4분의 a 제곱은 2분의 a의 제곱한 거고, 얘는 2분의 b를 제곱한 거에다 c를 뺀 거예요.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표준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우변에 있는 게 반지름을 제곱한 거니까 루트 안에다가 얘네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 됐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거는 공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외우는데, 제가 그 직선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문장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 원의 중심은 반대부호 절반이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반대부호 절반. 1차 x항 계수를 반대부호 절반이라고. 그러면 원의 중심이 나오고, 자, 반지름은 xy 좌표 제곱의 합이죠. 좌표 제곱의 합에다가 뭘 뺐다? 상수항을 뺐다. 맞나요? 그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몇 콤마 몇? 반대부호 절반이라고요. 반대부호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절반이면 1이네?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1 콤마. 반대부호 절반, 그럼 마이너스 2라고요. 자, 반지름 r은 루트 씌워주고, 이 안에다 뭐야? xy 좌표의 제곱의 합. 그럼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1 더하기 4. 그리고 상수항을 빼주라 했죠?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빼주면 플러스 1. 그러면 루트 6. 이 식을 보고 한 번에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해? 반대부호 절반입니다. xy 계수의 반대부호 절반. 그 다음에 반지름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 안에다가 xy 좌표 제곱의 합에다가 상수항을 빼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알겠어요? 그러면 일반용어로 식을 주더라도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데는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떠한 놈이 있는지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러한 조건을 줄 때 식을 만드는 원의 방정 식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식 만들기. 자, 식 만들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중심과 반지름을 주면 중심과 반지름 당연히 표준형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표준형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점을 주는데 무슨 점을 주느냐? 지름의 양 끝점을 줍니다. 지름의 양 끝점을 주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지름의 양 끝점. 항상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했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식을 만들 수 있다고요. 표준형에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름의 양 끝점을 줬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지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줬어요.
그럼 그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두 점 사이 거리의 절반이 반지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구하겠다. 중심은 두 점 사이에 중점을 구하면 된다. 반지름을 구하겠다. 그럼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를 2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표준형에도 대입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중심과 반지름을 준 경우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세 점을 줍니다. 세 점을 주는데 이 세 점은 이 지름 위의 양끝점 이런 거 아니라 아무런 특징 없는 임의의 세 점을 줘요. 그러면 이 세 점은 대입을 하는데 어디다 대입을 하느냐? 일반형에 대입을 합니다. 일반형. 얘는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하시고 얘는 표준형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표준형. 아까 전에 식을 보시면 일반형을 만들었을 때 보면 A, B, C 말고는 전부 X, Y예요. 좌표를 대입하시면 A, B, C에 관한 식이 나온다고요. 그럼 세 점을 줬으니까 식을 3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세 점을 주면 일반형에 대입을 해라.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아폴로니오스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폴로니오스 원. 아폴로니오스 원. 아폴로니오스 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원이냐면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비를 유지하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자, 요거는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70번을 보시면 A점이 3,-1이고 B점이 -3,5인데 그럼 정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A랑 B. 근데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1대2라고 하면 학생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내분점을 생각해요. 근데 내분점이 아니라 내분점은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 선 위에서 1대2 요 점을 얘기하는데 이 상황은 이 선 위뿐만 아니라 여기도 1대2 여기도 1대2 여기서 1대2 만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은 모아놓으니까 뭐가 돼?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는 어떤 모양의 원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1대2 위에 있는 점을 P라 잡고 그거를 X, Y라고 둘게요. 그러면 선분 AP는 B를 실 먼저 써볼까요? 선분 AP 대 선분 BP는 AP 대 BP가 1대2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1대2. 그러면 선분 BP는 EAP. 근데 이 상태로 쓰면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제곱을 하라고 했고 제곱을 할 때 주의할 거는 이 2라는 놈을 4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체를 제곱을 하니까 2AP 제곱이 아니라 4AP 제곱을 하는 걸 잊지 마라. 자, BP의 제곱부터 갑시다. BP의 제곱.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4 가로 열고 AP 갑니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얘가 1로 넘어와서 정리를 해주면 4x 제곱인데 x 제곱 넘으니까 3x 제곱. 그죠? 4y 제곱인데 y 제곱 넘으니까 3y 제곱. 자, 2차 x항은 마이너스 6x에서 4라고 하면 마이너스 24x죠. 그럼 마이너스 24x인데 여기는 플러스 6이 넘으면 마이너스 6이 되면서 마이너스 30x. y는 플러스인데 4라고 하면 플러스 8y예요. 그죠? 근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10y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2y. 됐습니까? 지금 3을 안 나면 또 이제 아니에요. 8. 맞죠? 그죠? 3 안 나면 또 1인데.
자, 상수항 갑시다. 9 더하기가 10. 그럼 40이야, 얘는 40. 그죠? 근데 여기는 9, 25, 34네요. 그럼 넘어오면 6. 이거 깨름식하네. 잠깐만요. y항 2y, 8y.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 그럼 너무 플러스 10이 되니까 18이 되네. 18. 플러스 18. 플러스 18. 왜 깨름식하냐면 이게 전부 다 3의 배수잖아요. 그죠?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3으로 얘는 3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나눠 떨어지게 숫자를 주거든요. 문제에서는. 3으로 나눕니다. 그럼 최종적인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y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가봅시다. 자, 원의 중심 몇 콤마 몇? 5 콤마 마이너스 3. 왜? 반대부호니까, 그죠? 반지름 R은 루트 씌워주고, 자, 각각 제곱하면 25 플러스 9에다가 상수항을 빼라. 그럼 34에서 빼면 32네요. 루트 32. 그죠? 이런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하는 거는 아무런 특징이 없는 그냥 계산을 해서 구한 겁니다. 그죠? 1대 2라는 비를 가지고 그럼 AP 대 BP가 1대 2구나. 맞나요? 왜냐면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선을 그렸던 거 보면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야. 내 P점은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AP와 이 BP의 길이 B가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을 계산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아폴론 니오스 원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정점, 두 정점의 이 거리 B에 내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됩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원이 아폴론 니오스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AB의 1대2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예요. 지름의 양 끝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내분점부터 구해봅시다. 내분점. 자, 1대2니까 분모는 3이 오겠죠? 맞나요? 그리고 어긋나게 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곱하면 5고 마이너스 2니까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분점은 1,1이 됩니다. 그 다음 외분점 가겠습니다. 외분점은 빼라고 했어요.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5 빼기 마이너스 2. 5 빼기 마이너스 2는 얼마야? 7인가요? 7. 그러면 9, 마이너스 7입니다.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중점은 얘네 둘이 돼서 2로 나누는 게 중점 구하는 거죠. 중점과 무게중심은 평균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하고 1을 더하면 10이니까 5. 1하고 마이너스 7을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거리 D는. 자, 둘이 빼서 제곱하시면 64. 둘이 빼서 제곱하시면 64.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거? 64 얼마예요? 128인가요? 네, 128. 128. 그럼 이걸 2로 나눠야 되겠죠? 2로 나누는데 루트 한 점은 4로 나누는 거 똑같죠? 그럼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루트 30이가 되겠죠. 맞잖아요. 128, 4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 니오스 원이라는 특징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 푸는 풀이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이게 아폴로 니오스 원이라는 걸 모르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비례식 세워가지고 직접 계산을 다 해서 구하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폴로 니오스 원이라는 게 어떤 놈을 아폴로 니오스 원이라고 하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두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비를 유지하는 점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 두 개와 B가 있으면 무조건 아폴로 니오스 1이고, 그렇다면 그거는 두 점의 내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앞에서 어디였냐, 19하기 할 때 지름의 양끝점은 이렇게 구한다. 그죠? 중점과 두 점 사이 거리 2로 나누는 걸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폴로 니오스 1은 결국 이 유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나요?